네. 자, 이제 이번에는요, 아까 했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인성 질문. 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상사가 갑질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게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꼭 해요. 그죠?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친구는 보시면 하나의 조직체 이론이라면 우선은 경험이 많으신 상사 지시에 따른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에 커피 심부름이나 자 여러분 답변하기 곤란하면 하면 얼른 뭐라고요? 예를 들으십시오. 사례를 들으면 답변이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상사는 경험이 많으시고 또 풍부하시기 또 지식이 많으신 분이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맞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에 뭐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복사를 시킨다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빨리 끝내놓고 기꺼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잘못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 과장님 시키는 일을 도와드리는데 잘못 없잖아요. 그죠? 꼰대 과장님이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다만 여기까지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굳이 뭐 그것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있으면 자 추가 질문을 하고 싶으면 하시겠죠. 이렇게 만약에 상사가 법률상 허가 금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 허가할 걸 지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허가가 금지 사항인데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 허가할 것을 요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여러분 결론은 뭐겠습니까? 결론은 뻔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자 법률에서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똑같은데 여러분 안 되는 거지만 자 여러분에게 부탁한 그 상관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그걸 잘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그 면접관은 뭘 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안 되는 걸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표현하느냐 그걸 보려고 물어본 것이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보려고 물어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걸 내가 물어보고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냐를 보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안 된다는 걸 잘 전달하는 걸 보려고 물어본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친구를 보시면 일단 경험이 풍부하신 상사님께서 왜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 역지사지하여 상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그것이 불법이라면 조용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상관인데 아무데나 뭐 안됩니다 이렇게 하기 뭐하니까 조용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뭐겠습니까?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 소리죠. 근데 우리가 상관을 설득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법규를 준수해야 될 준수해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허가가 불가함을 말씀드리고 상사님의 양해를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죠? 상당히 얘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막무가내로 허가를 해주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3차 질문이 들어오면 어떡할까는 얘기죠. 이렇게 3차 질문이 들어오면 그때 저는 뭐 상사와 동료와 상의하고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자 우리 깨끗한 공무원 입에서 뭐 고발이나 지저분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공무원은 험한 말을 써서 안 되고요. 항상 정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설득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사무실 내에 이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과 절차가 있다면 그 규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이런 경우를 대비한 절차와 규정이 있다면 아셨어요? 자 규정과 절차가 있다면 그 규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에 보고하라고 돼 있으면 보고하고 그 규정에 고발하라고 돼 있으면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고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이 규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에 다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내용을 언어를 순화해서 사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됐죠?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됐고요. 자, 이번에는 자,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겠습니까? 없죠. 상사와 의견 충돌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업무상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새로운 해석의 차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왜냐하면 세무공무는 재량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상관에 자꾸 이렇게 해석하라 그래. 그래서 업무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요. 충돌이 뭐겠습니까?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뭐야? 충돌이야. 의견 충돌이야. 아시겠습니까? 아니 허가내주지 말라는데 자꾸 허가내주면 안 되는데 자꾸 허가내주라 그래. 이거 뭐야? 너는 못 내주겠다고 해. 이게 뭐야? 의견 충돌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허가내주면 안 되는데 허가내주라 한다? 그럼 뭐가 되겠어? 그건 부당한 지시로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래 업무와 관련한 의견 충돌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거라면 한번 보십시오. 자, 우선 저보다 업무 경험과 관련 지식이 풍부한 상사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닥에 먼저 깔으셔야 됩니다. 바닥에 먼저 깔아 놓으시고 그리고 차후에 상사의 의견에 계속 의문점이 들 경우 제 자신이 먼저 업무 숙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 후에 상사의 의견이 업무상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답변을 잘했죠. 그죠? 그래서 자, 상사와 의견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당연히 상사가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당연히 상사 의견이 존중되는 게 맞지만 내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혹시나 상사님께서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제가 이 협의에서 상호 간에 협상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굳이 더 의견을 물으면 그 다음에 더 얘기해 줘도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빨리 나의 생각을 말하지 말라고요. 내 생각은 천천히 뒤로 미시로. 이게 누구다? 공무원이.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공무원이 뭔 일 있을 때 빨리 나타나서 문제 해결하고 뛰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아니야. 공무원 되고 나면 뭐라고요? 항상 중립을 지키고 항상 여러 사람을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거야. 그런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여러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면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공무원의 마음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의 행동 양식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면접에서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면접관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사람한테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어? 그런 것을 처음부터 행동하는 사람한테 점수가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기의 생각을 함부로 표출하는 건 공무원으로서는 안 된다는 건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절하기 어려운 청탁이 온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별의별 잘분을 많이 합니다. 그죠? 바늘도둑이 그런 것도 하죠. 그죠? 자, 고객이, 납세자가 와서 뭡니까? 바카스 한 박스, 조그만 바카스 한 병 주고 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저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거절하기 어려운 청탁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가장 흔한 질문이지만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청탁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결론은 똑같아요. 그죠? 아까 말했죠. 결론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항상 신경 쓰시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아주 거절하기 어렵게 나한테 청탁을 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과장님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 말 굴뚝 같은 거 아시죠? 그렇지만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이 마음 과장님 이해하실 수 있죠? 어떻게든 과장님을 풀어주면서 내가 잘 거절할 수 있는지를 내가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면접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제일 먼저 그 부탁이 합법적인 것이 불법적인 것부터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이라더라도 부당한 부탁이라면 저보다 공직에서 경험이 풍부하신 상관이 관계자에게 문의한 후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시면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자, 요 친구한테 제가 조금 점수를 준다면 뭐냐면요. 상관이나 관계자에게 문안 후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가 불법이 아니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항이라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항이라면, 내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나, 자, 이런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하게 되면, 훨씬 뭐라고요? 융통성, 법규 내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규정 내에서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는 얼른 뭐를 들어준 겁니까? 예를 들어준 거죠.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사의 지인이 몸이 편찮으신데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없냐고 부탁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얼른 사례를 들었죠. 아주 좋은 방법,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하면, 자, 저는 먼저 민원인들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상사님 지인분의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하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보해 주실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친구는 그 뒤에 말을 붙였는데요. 요건 떼버리시고 여기까지 말하고 스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관이 질의를, 이런 부탁을 했지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겠다? 예, 민원인들한테 물어보겠다. 지금 바쁜 사람이 있어서 빨리 아파서 병원 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얼른 하고 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양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보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러면 과장님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이런 분이잖아.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과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 리는 없잖아. 아시겠습니까? 거절하는 방법 아시겠죠?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은 아, 이놈은 참 일처리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기 어려운 청탁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이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면접은 바로 그런 걸 연습하는 것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낯간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걸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로서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글로서 표현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원인이 화를 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원인이 화를 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아까 민원인이 화를 낼 때는 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자, 첫째 뭐라고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거나, 그죠? 또는 뭐라 그랬었습니까? 자, 뭔가 규정을 잘못 알고 있어서 오해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오해해서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인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그분이 정말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행정 절차나 규정을 잘 몰라서 오해가 있은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그랬더니 자,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누가 처리했는지에 관계없이 즉각 정중히 사과드리고 적합한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즉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필요한 조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 규정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규정을 잘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분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잘 설명해서 다시는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설명한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세법에서는 납세 서비스라고 불러요. 가끔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자네는 납세 서비스가 뭔지 아나? 이런 질문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잘 설명해서 다시는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걸 뭐라 불러? 납세 서비스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납세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민원인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원인이 땡깡을 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같은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이렇게 자, 답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무작정 와서 땡깡하는 치우는 민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일단 뭐라고요? 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그죠? 자, 그런 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보면 자,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일단 다른 데로 인도해서 그분이 무시당하지 않는 느낌을 받도록 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럼 뭐 동료나 예, 상사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가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야, 세무사장 나와! 이런 소리 지르면 어떡하나? 이러죠. 세무사장 나와! 이런 소리 계속 지르면 어떡하나?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학생이, 수험생이 뭐라 지금 답변했냐면, 예, 그래도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세무사장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사실은 이제 그렇긴 하지만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올라가라 그러는 게 더 좋아. 올라가봤자 그 사람도 올라가면 말도 못해. 금방 해결된다고. 서장 앞에 가면 말도 못하는 것들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 땡깡 치는 민원이 사실은 실무에서도 가장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던 이론적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리더란 어떤 건가요? 자, 리더십은 무엇이고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자기 기술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냥 인성 질문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인성 질문과 자기 기술서 질문은 구분 영역이 없습니다. 그냥 인성 질문도 했다가 자기 기술서 질문으로 나왔다가 그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 본인 생각에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고요. 본인이 자, 리더십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 우리는 리더십이 뭡니까?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가도록 만드는 걸 우리는 리더십이라 불러요. 그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구성원 전체가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리더십이요. 그러면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목표를 달성해 본 경험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사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례는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를 해보셨다 그러면 동아리에서 많아요. 그죠? 뭐 축구 동아리를 했다? 그러면 뭐 열심히 우리가 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동안 우리가 축구대회 했을 때는 맨날 뭐 예선 탈락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랬더니 패스가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갔냐면 뭐 결승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될 것이고요. 그죠?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 항상 지분은 뭐 되겠습니까? 소통하고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랬더니만 뭐 조직이 잘 돌아가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이게 뭡니까?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죠. 그죠? 그래서 자, 그게 뭐든지 간에 다 가능합니다. 그죠? 또 뭐 나는 과에서 과 대표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뭐 이런저런 걸 했더니만 예전에는 무슨 뭐 어디 뭐 뭡니까? 우리 가을 무슨 뭐 어디를 갔었는데 보통 거기에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지만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더니 이번엔 참여율이 거의 99%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로 결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아이들과 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랬더니만 이런 경험이 왔다. 아셨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자기 경험에다 갖다 끼워 맞추면 전부 다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본인들의 사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뭐 과대표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 큰 동아리를 얘기를 했지만 자, 만약에 동아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여학생들은 자주 친한 친구들 만나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뭐 3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그럼 모임 만들면 되죠. 그것도 뭐야? 동아리야, 동아리 아시겠습니까? 그걸 동아리화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좋은 음식 찾아먹기. 이런 모임이죠. 그죠? 아니면 뭐 미식회 이렇게 이름 갖다 붙여도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간 예, 그래서 좋은 음식 찾기, 미식회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내시면 되시고요. 또는 뭐라고 독서 클럽 이런 거 만들어서 예, 만들으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팩트가 있으면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건 쉬운 거니까요. 그리고 그다음 뭐만 하면 돼? 계속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 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실전 연습시키면서 여러분들하고 항상 하면서 그런 것에다 주안점을 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면접은. 자, 됐죠. 그렇게 우리가 하시면 됐고, 이번에는 리더십을 강조하셨다고 사조서에 적으셨는데 리더십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창의력은 무엇이고 창의력을 발휘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본인이 조직을 위해서 나서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 창의력 그랬는데요. 세무직 공무원한테 또는 공무원 시험에서 엄청 나오는 게 뭡니까?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이 뭐겠습니까? 창의력이. 창의력이 뭐겠습니까? 이제 이 창의력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자기일서에서도 잘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갑자기 규정이 바뀌어 하고 있던 업무의 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래서 갑자기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규정도 바뀌고 또 책임자도 전부 발령되었다.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졌는데 물어볼 사람도 없다. 자, 본인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 경험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쓰시오. 뭐겠습니까? 다 뭐요? 네가 그런 뭡니까? 상황에 처했을 때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했으며 그런 문제를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네가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뭘 물어본 겁니까? 창의력을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창의력이 되게 많다는 거죠. 자,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봤냐? 또는요, 자신의 아이디어로 일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냐? 이런 거죠. 그죠? 또는 뭐라고요? 자신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경험이 있냐? 이런 거죠. 전부 다 뭡니까? 창의성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다행히도 건설회사 다닐 때 자기가 했던 친구라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분들은 뭐 창의력을 엄청난 걸로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창의력을 엄청난 걸로 생각하시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창의력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2학년 다니면서 커피집 알바밖에 안 해봤는데 뭔 창의력이 있냐고. 그죠? 자, 그런데도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제가 커피집 알바를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만 뒤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하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무엇을 아이스 아메리카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을 썼더니만 이 복잡함이 해결돼서 자연스럽게 줄을 덜 서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도 뭡니까? 창의적인 방법이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연극 동아리에 있었는데 연극이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들어가면 항상 소품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소품을 움직이고 빠른 다음 컷을 위한 소품이 와야 되는데 서로 부딪히고 막 이래서 엄청나게 사고도 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렸다. 시간 제약은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동선을 연구했다. 그래서 자, 소품 1은 어디로 빠지고 2는 어디로 빠지고 자, 3은 어디로 들어오고 이렇게 자기가 계획표를 짰더니만 자연스럽게 착착착 돼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거 다 뭡니까? 창의력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생각을 고안해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갑작스레 뭐가 돼서 문이 안 열려서 여러분이 생각을 고안해서 문을 따서 집을 들어가게 만들 수 있었던 어떤 것도 다 뭐라고요?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갑작스레 세탁기가 고장나서 잘못됐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 부분도 뭐라고요?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의력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생각이 그냥 안 날 뿐이에요. 아셨죠? 예? 자, 그런 거다. 그래서 저는 면접할 때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함께 해라. 술 마시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같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요. 요즘은 제가 그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안 좋아요. 그죠? 자, 대면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코치로 아주 세세하게 코치를 해줄 수가 있는데 비대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크게만 해줄 수 있는 거 세세한 코치는 대면만 못해요. 그죠? 자,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조직에 피해를 준 경험이 있나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조직에게 피해를 준 경험이 있나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조직에게 피해를 준 경험이 있나요? 그랬을 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결정으로 조직에게 피해를 준 경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요 사실은 없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죠?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나쁜 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얘기하려면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이 친구 보시면요 이런 걸 얘기했죠. 전산실 근무 시절 보안훈련 중에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출장을 나갈 것을 건의 들었고 직원분들도 승낙하셨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정보통신계 직원 모두가 경찰서 각 관내 파출소를 출장을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럼 잘한 건데 왜? 그랬더니 전산실 직원분들 업무가 많아져서 너무 죄송스러워졌습니다. 그렇죠? 은근히 자랑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은 가능한데요. 이런 식은 가능한데 자기가 결정적 실수로 인해서 조직에게 피해를 준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요건 제가 사실 솔직하게 쓴 건 제가 다 못 쓰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경황이 없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아시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기를 잘 못하지만 대인관계가 활발한 사람과 일의 능력은 탁월하지만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 본인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얘기했죠. 꼭 이렇게 물었다고 꼭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나는 어떻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대인관계도 활발하고 또 자기 일도 잘하는 두 가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웃으면서 얘기하겠죠. 그래, 잘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저는 꼭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인관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뭐가 되겠냐고 그러면 그땐 솔직하게 말해야 되겠죠. 왜? 어느 게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 이거를 내가 강요해서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느 게 더 좋은지 그 면접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복골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그 다음에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단계를 넘어가시라고요. 아셨죠? 자, 이번엔 자, 혼자서 묵묵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일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똑같은 질문인 거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묵묵히 일도 열심히 하면서 또 많은 사람과 함께 일도 하고 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는 둘 다 잘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되고요.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 줘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과 사람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그랬잖아요. 여기 질문 잘 보세요. 자, 일과 사람 중 뭐가 중요한가요? 그랬더니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만 선택한다면. 그랬더니 얘가 저는 가족입니다. 그랬더니 가족 말고 그랬어요. 이 면접관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겁니까? 일이 중요하다고 자기가 전제로 깔아놓고 지금 뭐하고 있어? 묻고 있었던 거야.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뭐라고 말한 겁니까?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 그죠? 하나만 말해봐. 그랬더니 얘가 또 자기는 일이라고 답변하기를 바랬는데 뭐라고 말해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얘가 다시 고쳤어요. 저는 그럼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이 아니면 일이지.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그래 이제야 찾아왔군. 이런 의미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입장이야? 꼰대들의 입장이야. 아시겠습니까? 가족과 가정과 일이 있으면 뭐를 우선시하고? 일을 우선시하라. 공익과 사익이 있으면 뭐를 우선시하라? 공익을 우선시하라. 아셨습니까? 자, 공익생활과 사익생활이 있으면 뭘 우선하라? 자, 공익생활을 우선하라. 이게 바로 뭐라고요? 꼰대들의 생각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꼭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계장과 가장기 동시에 일을 시킨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는데 계장과 가장이 동시에 일을 시킨다. 어떻게 일 처리할 건가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계장과 과장이 동시에 일을 시킬 때, 자, 이 친구가 질문한 거 한번 답변 한번 보실래요? 저는 계장과 과장비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게 일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 업무보다는 그 일을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답변 잘했죠. 왜? 자, 이걸 얼른 뭐를 주르는 거, 살을 얼른 드러났잖아.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게 일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말 앞에다 깔아놨잖아요. 그죠? 따라서 저는 저보다 제 일보다 먼저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놨잖아. 그죠? 뭘 깔아놨다고요? 시키신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일보다도 시키신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한 거죠.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고 본 거죠. 두 번째, 자, 계장님 걸 먼저 할 거냐 과장님 걸 먼저 할 거냐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 친구는 살짝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직 신입이라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 분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 말이요.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면접관 이렇게 한 거죠. 맞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는 게 중요해요. 라고 답변했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꼰대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모르면 나한테 와서 물어. 아는 척 하지 말고 이런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답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꼰대들을 향해서는 이상적인 답변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계장을 따라야 돼요? 과장을 따라야 돼요? 바로 위에 상관은 계장이고요. 직급이 높은 건 과장인데요.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 면접관은 그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뭘 물어보는 겁니까? 이 아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상황을 풀어가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 정답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면접을 연습시키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야. 아시겠습니까? 자꾸 정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면접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요. 자, 김경섭 씨가 소득세를 1,000만 원 부과했다고 쳐요. 납세자가 찾아와서 자꾸 항의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자, A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제 부과가 법에 따른 정당한 부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당한 부과라면 그 절차에 대해서 납세자에게 친절히 납득하실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뻔하죠. 답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자, 뭐라고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는 자, 그분이 충격을 받을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 정서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도록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을 바꿨습니다. 근데 말이야, 상관이 야 800으로 깎아줘.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해? 이게 뭡니까?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내가 생각했을 때 절대 깎아주면 안 되는데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어떻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얘기했었죠. 상관의 이러한 부당한 지시가 그게 불법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서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하게 말씀드려 본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안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최대한 이 친구처럼 뭐라고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관련 법령을 다 찾아서 최대한 하여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정중하게 뭐라고요?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필요한 절차나 방법이 있다면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가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했던 거. 자, 그래서 요게 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 다 일맥상통하고 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사람이 살면서 윤리나 법규를 어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공공욱 씨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죠? 자, 살짝 띄운 거죠? 너 살면서 윤리나 법규를 위반해 본 적 있니? 이런 거잖아. 자, 이게 뭡니까? 자기기술서 질문이에요. 그죠? 그걸 어디서 한 겁니까? 인성 질문에서 한 겁니다. 자, 당신은 윤리나 법규를 위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 직군에서 뭐 소방직에서도 출제됐었고요. 경찰직에서도 출제됐었고요. 자, 세무직도 출제되고 곳곳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질문인데, 자, 사람이 살면서 윤리나 법규를 어겨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겨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 친구는 솔직하게 말했죠. 쓰레기 봉투를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죠? 너 엄청 잘못했죠. 그죠? 공무원이 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법규를 위반했죠. 쓰레기 무단 투기잖아. 그죠? 아니,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법규를 위반하면 되냐고. 어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럴 때는, 자, 생각하는 척 하십시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요. 자, 고개를 45도로 돌리시고, 1, 2, 3초 정도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생각나는 척 하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자,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요, 없다 그래도 거짓말이고, 있다 그래도 골치 아프고, 그런 거죠. 그죠? 내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윤리나 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하는 게 참 그렇잖아. 그죠? 신호 오게 본 적 있어? 그런데, 있어요. 말하기도 그렇고, 없어요. 그러기도 참 찔리고, 이런 거잖아.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 잘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공무원이 되고자 수험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없는 건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제가 공무원이 되고자 수험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도 안 한 것이고 나는 법규를 위반한 옛날 거는 생각 안 나고 최근에는 위반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게 되는 거니까. 최소한 공무원을 염두한 이후에는 없다는 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융통성과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습니다. 융통성과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한속도 100km에서 남들이 110km로 달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 뭐냐면요. 아무리 융통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법규를 위반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죠? 요말 그래서 보시면 아무리 융통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답변을 정확하게 했죠. 그죠? 그랬더니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부당한 법규를 준수하실 건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법규. 자, 법규가 부당하다고 해서 법규를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오늘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랬었죠. 그죠? 그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법규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얼른 사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남들이 110km 제한 고속도로에서 남들이 110km로 다닌다면 저는 비상등을 켜고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면서 110km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달리면서 상대에게 위험을 알리고 여기가 제한사항이라는 걸 알릴 수 있으면 최대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상대방들이 나를 100km로 달리니까 위험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신호도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서 노력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상세의 요구, 국민의 요구, 법의 원칙 중 무엇을 지킬 건가요? 그랬는데요. 이건 뭘 물어본 겁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 이런 얘기죠. 그죠? 당연히 뭡니까? 법규를 따라야 되는 거죠. 법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런 말이고요. 직장에서 여성이 야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죠. 여성이 야근을 한다. 자, 역시 요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야근을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오늘날 보면 뭐 워라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온 사람이 만약에 젊은 사람이다. 면접관이 젊다. 자, 5급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온 젊은 사무관이 앉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요? 네. 자, 요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은 52시간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 야근을 하지 말도록 권장하는 시대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해줘도 돼요. 여기서 보시면 얘는 전 직장에서도 야근 경험이 많았습니다. 업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야근을 해서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요. 만약에 꼰대 입장에 면접관에 앉아있다 그러면 뭐 이건 100% 맞는 답변입니다. 그죠? 이렇게 답변하는 걸 꼰대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야근해서라도 일을 마치고 가야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해주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앞에다가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완성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밤까지 마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뭐 야근을 해서라도 당연히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요? 야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뭐라고요? 이런 사례를 드는 걸 얼른 많이 활용하세요. 그죠? 그러면 면접관이 상황 이해가 되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면접관이 상황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니 긴 시간이 아니고 잠깐 갑자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이 친구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만약에 제가 집에 있다가 회사에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수도 없다면 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런 답변보다는요. 우리는 준비된 답변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매뉴얼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매뉴얼 얘기를. 저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공무원으로서 일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상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비상생님이 언제든지 출근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갑작스레 아플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에 대비해서 저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할 때 1번은 누가, 2번은 누가, 3번은 누가 순서를 정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차례에 따라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미리 뭘 만들겠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겠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근무 중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 지인이 정보를 원한다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죠?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런 게 나오면 뭐를?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납세자한테는요, 비밀을 유지받을 권리가 있고요. 비밀을 유지받을 권리가 있고, 과세관청은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죠. 그죠?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국세기본법에 있죠. 자, 국세기본법 81조에 보면, 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몇 조인지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국세기본법에는, 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자, 뭐하라 하더라도요. 자, 이런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자, 절대 상사라 하더라도 이런 걸 우리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거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요.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집가면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시아버지 주민등록 가지고 집어넣어서 뭐부터 알아봤어? 시아버지 재산이 얼마인가? 그부터 조사해본 거, 그죠? 아니면 더 빨리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연애할 때 연애 상대의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되나부터 조사부터 해봤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과 계속 만날까 말까부터 조사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이제 국세청이 뭐 한 거야? 이 비밀 유지 의무를 정확하게 지켜서 직원들이 뭐 할 수 없도록 함부로 남의 재산을 조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직원들의 비밀 유지 의무야. 아시겠습니까?
해당 업무 직원이 아니면 절대 뭐 할 수 없도록 함부로 들어가서 조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하다면 해당 과장과 서장의 뭐를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만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중한 규정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를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쪽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부서나 지방으로 발령이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찬밥, 저음밥 가리게 생겼습니까? 뭐라고요? 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열심히 일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읽은 책과 저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5급 과장님들이 면접관으로 나오시는데요. 일이 없다 그랬잖아. 하루 종일 뭐만 합니까? 감독만 해요. 그럼 자, 직원들 책상만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심심하시겠어. 그래서 뭘 많이 읽어? 책 많이 읽어요. 옛날에는 사우나 많이 가셨는데 요즘 사우나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사무실 내에 있는 꽃이랑 꽃은 물 다 주죠. 물과장이죠. 물과장. 물이랑 물은 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하는 거야? 영화도 많이 보고 등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툭 하면 물어보는 게 겁니다. 최근에 가장 감동스럽게 읽은 책이 뭐냐? 최근에 가장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감동을 준 사건이 뭐냐? 이런 질문하는 게 바로 뭡니까? 책 읽은 게 있냐? 영화 읽은 게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 하나 정도 읽으세요. 그리고 영화 한 편 정도 꼭 줄거리 기억하세요. 감동적인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직 가치와 연결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얘기했었죠. 그죠? 이런 돌발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장점과 단점. 요것만 얘기해줘라. 아시겠습니까? 공무원의 장점, 공무원의 단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얘기해 주면 돼. 이 친구는 그냥 뭐 공무원의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할 방법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한다는 게 영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죠. 그죠?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고 끝내고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솔직한 여러분의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요. 본인이 노조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왜? 그 사람이 찬성일지 반대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익과 사익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공익은 공공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이익을 우리가 공익이라 부르고요. 특정 개인을 위한 이익을 우리가 사익이라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렴성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사익을 배제하는 거죠. 그죠? 사익을 배제하는 게 우리가 청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직생활과 개인생활 중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아까 말했었죠. 그죠? 자, 꼰대들은 뭘 중요한다고요? 공직생활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게 되는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3터이기 때문에 공직생활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공적인 공직생활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도 소홀하지 않도록 조화시켜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해서 꼰대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놓고, 그러나 뭐도 중요하다? 개인생활도 절대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왜? 개인생활이 잘 돼야 공직생활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일 하지 말 건 뭐냐면 써놓고 외우는 거. 써놓고 외우는 거. 외워서 여러분이 말하라고 그러면요, 눈동자 왔다 갔다 해요. 앞에서 다 보여. 아시겠습니까? 절대 외워서 말하면 안 되고요. 말을 많이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즉각 생각해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면접은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생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전 인생관이 없는데요. 만드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인생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말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중복 합격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죠. 무조건 뭐라고요? 나는 이 국가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직만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이제 중복 합격은 옛날에 언제 이제 유행했던 질문이었었냐면, 이제 2005년, 6년, 7년, 8년에 많이 뽑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종부세가 새로 도입되고 근로장려 세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뽑았었는데 국세청이, 근데 뽑아 놓으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그 학생 학교 다니게 된다고 유예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용 유예를 해버리니까 당장 쓸 인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임용 유예하는 사람들은 아예 뽑지 않아 버린 겁니다. 그죠?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또는요, 지방직 합격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빠져나가고 그래버린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재학생이 불리하다 뭐 이런 소문도 돌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 중복 합격 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지금은 거의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질문이고요. 혹시나 질문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 직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직군만이 나는 나의 꿈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본인은 자원봉사 해본 적 있나요? 무엇을 느꼈나요? 그죠? 자원봉사 해본 경험이 있으면 얘기하면 되고요. 자원봉사가 없으면 헌혈한 거 있죠? 헌혈 경험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혹시 더 없으면요, 중고등학교 때 수업 때 했던 자원봉사 얘기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은 학창시절에 무언가에 심취해 본 적 있나요? 자, 이것을 물어보는 질문은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학창시절에 무언가에 심취해 본 적이 있나요? 이건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 자, 무언가에 심취해 본 적이 있다면, 무언가에 심취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 꼰대들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에 심취해 본 적이 있다면 그런 놈은 공부를 해도 잘할 것이고 그런 놈은 일을 해도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에 빠져서 했던 사람은 나중에 이제 직장 들어서 일을 해도 막 몰두해서 잘할 것이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꼰대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너무 고민 가지지 마시고 내가 뭔가 심취했던 일을 어떤 걸 생각해내서 하시면 되고요. 막 빠져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어떤 것을 예를 들어 얘기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자, 그 다음에 공문 행동 강령 외우셔야 되니까 그냥 외우시고요. 너무 다 외우기 힘들면 3개 정도 하시고 등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근데 우수 맞아야 된다 그러면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보통 맞아도 된다 그러면 한 3개 정도 외우시고 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돼요. 자, 5대 신조, 6대 의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이 이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시키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이제 뭐 면접관들이 면접하다가 시간이 남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요? 회계세법을 어필하고 싶어. 세무공무원, 세무직에서 내가 회계세법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어필할 수 있어요. 그죠? 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래? 해보세요. 30초 안으로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러면 그 틈에 타서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면 돼요. 저는 전문성 있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또는 제가 회계세법을 남들은 다 사회행정을 하는데 저는 회계세법을 선택하면서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쭉 이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한 회계세법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읍소형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는요. 파이팅형으로 하나 만드십시오. 그죠? 그래서 2개를 준비하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꼭 준비하시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아까 말했듯이 전문성을 강조하든 또는요 내가 나의 포부를 확실하게 밝히든 그죠? 길지 않게. 여기는 길면 짜증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10초 20초 요 정도 짧게 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무리 길어도 30초 넘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긴 시간에서 자 마지막 하고 싶은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성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제 2번째 자기기술서 3번째 우리 뭡니까 그 5분 스피치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이 인성 질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면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론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실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말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오래전에 배웠던 친구들한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나와서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해서 야 빨리 면접해라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저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말을 못 하겠고요. 뭐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을 해볼게요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와. 당장 와서 나한테 말을 해봐. 그리고 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도록 이렇게만 됩니다. 그러면 금방금방 말이 늘어요. 아시겠습니까? 꼭 주의하실 건 말부터 하고 내용 정리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면 말로 먼저 표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말이 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실전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게 잊지 마시고 자 어려우시면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저의 전화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38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010-8707-7953 요리하셔도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맨 앞쪽에 전화번호가 있긴 한데 자 요걸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저는 자 김경섭입니다. 그죠? 자 공단기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움 아카데미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올해 꼭 합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공무원이 반드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